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갑진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2편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갑목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진토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진토는 신자진의 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금이나 자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반응이 대단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진토가 들어오게 되면요, 뭐 신진반합을 해서 수기운을 형성하고 또 자진반합을 해서 수기운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명식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 또는 임수나 계수가 있다면요,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수기운이 좀 크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년이 갑진년이 되면은 자진반합을 하면서 수기운이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자중에 있는 임수가 천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경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진반합을 하면서 이 자수가 힘을 받게 되는데 천간에 경금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경금을 통해서 금생수 임수가 강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은 음간은 음간을 잘 생각하기 때문에 계수가 강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 내년에 신금이나 자수가 있으신 분들은 수기운이 좀 강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면 그때 경호월이 있어요. 내년에는 경호월. 물론 그 전에 무진월도 있죠. 무진월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인데 만약에 사주 원국에 자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진반합을 해버리게 되죠. 자진반합을 하면은 수기운이 커졌는데 천간에 무토가 있다 보니까 자중에 있는 임수와 이 무토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제 명식에 따라서 이거는 해석하는 게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개수일간 분들이다. 개수일간 분이라면은 무토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임수는 겁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정화일간 분들이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관성이 되겠죠. 그리고 임수는 정관이 됩니다. 그리고 무토는 상관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려가지고 이해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내년 무진월이 되면은 자진반합을 하기 때문에 수기운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수가 있으신 분들 또는 신금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장간 속에 임수가 힘을 받게 되는데, 물론 개수도 힘을 받습니다만 무토 때문에 제가 서로 무임충으로 상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정화일간 같으신 경우에는 임수와 무토, 즉 상관하고 정관이 부딪히게 되니까 상관경관하는 운이 돼버립니다. 물론 그거를 무조건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명식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발현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진토가 의미하는 거는 묘지잖아요. 묘지. 신자진의 묘지다 보니까 기존부터 누적되었던 일, 그러한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경호월이 또 있습니다. 경호월 같은 경우는요, 갑진년이 되면은 특히 신금이나 자수가 있으신 분들은 자진반합 또는 신진반합하면서 수기운을 형성해버리게 되죠. 자, 그런데 월운으로는 화기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화기운으로 인해서 세운의 수기운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천간에서 갑경충이 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하위운인 경금으로 인해서 갑목이 드러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사주 원국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경호 다음에는 경호 다음에는 신미가 있고요. 그죠? 이 신미 같은 경우에는 요 신금, 내년 7월에는 호흡기,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호흡기 관련 뭐 질환 이런 게 또 성행할 수 있으니까, 유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갑술월도 꽤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갑진 세운에 갑술월운이 들어오게 되니까 서로 진술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토기운이 드러나게 되는, 진토가 드러나겠죠. 얘가 하위운이고 월운이니까요. 얘가 상위운이니까 이제
요 진토가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뭐 가상의 명식 하나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법한 명식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아무 명식 만드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오, 그리고 뭐 신, 유, 그리고 임.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갑진년이 됐죠. 갑진년이 되면은 여기서 자진반합을 합니다. 자진반합을 하게 되는데 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수기운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요 안에 임계수가 다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임수가, 여기에서는 계수가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뒤에서 하던 일이란 말이에요. 뒤에서. 네. 그러니까 뒤에서 하던 일이라는 거는 부업 같은 거겠죠. 부업 같은 거. 그리고 진토가 정관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관은 사람 무리를 뜻하기도 하고 조직을 뜻하죠. 내가 취미 활동으로 뭘 배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관성이 있었어요. 뒤에서 서로 만나는 뭐 공부 모임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진반합을 하게 되니까 얘는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제가 모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비겁들이 튀어나오게 돼요. 근데 비겁들이 요 뒤에서도 튀어나오지만 여기서는 경신급 나의 정편인을 갖고, 정인편인을 갖고 튀어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운이 되겠네요. 원래 사적인 조직 또는 부업처럼 하던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마침 내가 인성을 갖게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자격을 갖추게 되어서 너 뭐 이거 할 줄 안다며? 나도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간목이 상관이 되겠죠. 그리고 상관의 근도 강하게 있습니다. 묘중의 간목이라고 했죠. 그럼 이 상관의 힘이 좋아요. 그러면 이 상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에 경금을 치게 되겠죠. 그럼 경금이 드러나더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이분이 뭐 타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뒤에서 타로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진반합을 하게 됐는데 내가 안 그래도 방향을 좀 바꾸고 싶다, 상관을 쓰고 싶다, 이제 그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계기로 여기가 또 이제 친구, 이성을 뜻하기도 하지만 친구, 나랑 동급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같은 모임에 있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야, 너 타로 되게 잘 보잖아. 그거 온라인으로 한번 홍보해가지고 취미 삼아서 해보는 건 어때? 해가지고 이제 간목이 올라온 거예요. 자, 간목이 딱 올라오니까 경금을 자극하게 되죠. 신금보다는. 그럼 내가 인스타그램에다 딱 올렸는데 정인,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누가 봐도 인정하는 그런 기운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와, 타로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저 사람 되게 잘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경금을 통해서 임수가 확 올라오게 되겠죠. 왜? 자진반합하면서 이 수기운이 힘을 받고 있으니까. 결국에 뒤에서 하던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겁재들이 막 찾아오겠구나.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물론 이거 말고도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죠. 뭐 지금 많이 느끼셨겠지만 뭐 진오 격각이라든가 진유합금이라든가. 근데 이제 이런 거보다 좀 더 굵직한 거 위주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수나 신금이 없으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진토가 사주 원국에 있는데 대운에 술토가 있다. 그러면 세운에서 또 진토가 들어오게 되니까 진술충이 2중 3중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좀 크겠다. 근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포인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원국에 이제 술토가 있더라도 내년 세운에 진토가 오게 되면요, 진토로 인해서 술토가 드러나는 겁니다. 술토가 드러난다라는 거는 만약에 사람이다 그럼 술토에 사람이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기 이제 사람이 아니다 그럼 이게 식신이다 그럼 내가 식신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좋으세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갑진년은 목극토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목이 토를 자극하면서
간목으로 인해서 진토를 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으세요. 뭐 병화일간이 있는데 간목이 있다. 근데 병술일주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겠습니까? 자, 진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내년 갑진년에 이 술토가 움직이죠? 얘가 식신이에요. 그럼 내가 움직일 만한 일이 생기는 거네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갑진년이면은 목극토 하면서 토가 자극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 간목은 편인이란 말입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공부했던 것 또는 내가 갖고 있었던 자격 또는 내가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로 인해서 결국에 내가 움직일 만한 일이 생기겠구나, 바빠지겠구나, 이렇게도 응용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이제 예시를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영상을 촬영하면서 원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좀 보시면서 아, 그럼 내 명식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이렇게 판단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